안녕하세요. 장보고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여러분이 타게 될 자동차, 여러분이 일하게 될 공장, 여러분이 투자할 주식의 미래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서울 삼성역 근처 한 치킨집, 시가총액 7천조 원, 펀조 원, 180조 원의 남자. 이 세 사람이 치킨 먹으면서 나눈 대화 하나가 한국 제조업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GPU 26만 장,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엔비디아 젠슨황 대표는 왜 중국도 대만도 아니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을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7년 전 삼성은 젠슨황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SK 하이닉스에게 처참하게 밀렸죠. 근데 2025년 갑자기 판이 뒤집혔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젠슨황 대표가 삼성에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째, 차세대 메모리를 같이 개발하자. 둘째, 반도체 칩 생산을 맡아달라. 셋째,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키우자. 삼성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회사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젠슨황 대표는 이재용 회장과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챗 GPT가 세상을 뒤집어놨죠.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1등한 회사가 누구였을까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AIS는 특수 메모리 시장, 업계에서는 HBM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AI 두뇌의 작업 공간입니다. 이게 넓고 빨라야 AI가 똑똑해지거든요.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62%를 차지했어요. 미국 마이크론이 21%, 그럼 삼성은 겨우 17%.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3위로 추락한 겁니다. 더 뼈아픈 건 2018년 거절했던 그 제안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삼성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2025년 말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삼성이 만든 차세대 메모리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높은 점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삼성이 뭘 바꿨는지 알려드릴게요. 메모리 칩을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시피죠. 삼성은 이 레시피를 통째로 갈아엎었어요. 기존 4세대 공정부터 시작해서 6세대 공정까지 단계별로 전부 개선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전기는 덜 먹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결과가 어땠냐? 구동 속도 1등, 전력 효율 1등, 종합점수 1등.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직접 삼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 중 최고입니다. 심지어 초기 생산 성공률도 50%가 넘었대요. 보통 신기술은 30%만 넘어도 대박인데 말이죠. 삼성은 이 기술 개발팀 30명에게 자사주 4억 8천만 원어치를 보너스로 줬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엔비디아는 왜 한국이 필요했을까요? 중국은 시장이 더 큽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파트너고요. 근데 왜 1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을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리스크.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대 시장이었는데 이제 불안해졌어요. 시장을 한 곳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 엔비디아는 지금 반도체 생산을 대만 TSMC에만 맡기고 있어요.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삼성이라는 백업이 필요한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AI가 컴퓨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뭐 했나요? 채팅하고 그림 그리고 데이터 분석했죠. 전부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AI가 밖으로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공장 로봇, 배달 로봇, 인간형 로봇. 이걸 업계에선 피지컬 AI라고 불러요. 물리 세계로 나온 AI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AI 두뇌만으론 안 돼요. 실제로 움직이는 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아야 하고
로봇을 대량 생산할 줄 알아야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두뇌는 세계 최고예요. 근데 몸을 만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필요한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왜 치킨집에 있었을까요? 현대차가 가진 것들을 보세요. 첫째, 전 세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 이게 전부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이 데이터 없이는 자율주행이 완성될 수 없어요. 둘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춤추는 로봇 아시죠? 현대차가 그 회사를 샀습니다. 로봇 기술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셋째, 글로벌 양산 능력. 중국 제외하고요. 자동차와 로봇을 동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현대차가 테슬라의 대항마예요. 테슬라는 AI부터 자동차까지 혼자 다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엔비디아, 삼성과 손잡으면 AI 두뇌는 엔비디아, AI, 메모리는 삼성, 자동차와 로봇은 현대차, 똑같은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삼성은 메모리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AI 칩 자체도 만들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설계만 하면 삼성이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는 엔비디아, 생산과 조립은 삼성, 탑재는 현대차, 전부 한 팀 안에서 해결됩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대만 TSMC가 만들고 메모리는 또 따로 SK 하이닉스한테 받고 복잡하죠. 삼성 현대차 조합은 납기를 20% 단축할 수 있대요. 자,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2026년 2월 삼성이 차세대 메모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2026년 삼성 메모리 출하량은 올해 대비 2.5배 증가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주는 GPU는 5만 개 이상입니다. 뭐에 쓰냐고요? 삼성 반도체 AI 팩토리, 공장 자체를 AI로 운영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컴퓨터 속에 가상 공장을 만들어요. 거기서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문제 찾고 최적화하고 그 다음 실제 공장에 적용합니다. 이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들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삼성이 플랫폼을 개방한대요. 한국 제조업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은 뭘 얻었냐? GPU 26만 장, 정부가 5만 장, 삼성이 5만 장, SK가 5만 장, 현대차가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 전부 엔비디아 AI 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I 시대엔 GPU가 곧 국력이거든요.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GPU 5만 장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근데 이 깐부 동맹으로 5만 장이 아니라 26만 장을 확보했죠. 2018년 삼성은 젠슨황 대표의 제안을 돌려보냈습니다. 2025년 젠슨황 대표는 공식적으로 1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왔고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치킨을 먹었습니다. 7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 이재용 회장의 법적 리스크 변화.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자유의 몸이 된 후 미국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어요. 젠슨항 대표와도 여러 번 만났죠. 2025년 8월엔 워싱턴에서 포옹했습니다. 둘째, 기술의 변화. 삼성은 7년 동안 메모리 공정을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2025년 품질 테스트 1위를 했습니다. 셋째, 타이밍의 변화. AI가 컴퓨터를 넘어 자동차, 로봇으로 확장되는 시점. 엔비디아는 두뇌만으론 부족했고 삼성과 현대차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2026년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됩니다. 2026년 2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양산을 시작해요. 2026년 하반기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루빈이 출시됩니다. 2027년엔 현대차가 엔비디아 AI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테슬라 대 현대차, 누가 이기나? 근데 이건 단순한 자동차 싸움이 아닙니다. 테슬라 혼자 대 엔비디아 플러스 삼성 플러스 현대차 연합. 어느 쪽이 유리해 보이세요? 깐부치킨.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는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사이죠. 젠슨황 대표는 왜 하필 그 이름의 치킨집을 골랐을까요? 상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삼성, 현대차,
엔비디아. 이 세 회사가 앞으로 모든 걸 나눌 겁니다. 기술도, 시장도, 미래도. 시가총액 7천조 더하기 1000조 더하기 180조는 8180조. 치킨 한 마리 값으론 좀 큰 움직임 아닌가요? 2018년 거절. 2025년 상황 반전. 7년 만에 복수극이 아니라 7년 만에 화해를 넘어선 윈윈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치맥은 누가 살까요? 아마 AI 로봇이 배달해줄지도 모르겠네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삼성이 만들고 현대차가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서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